25년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종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전쟁 지원 대가로 히토류 자원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후 자원개발 수익의 50%를 재건 투자 기금에 기여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히토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히토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히토류는 17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드물이 흑토, 무리류를 써서 희귀한 토양 원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are Earth Elements이고 오늘날 전자제품, 반도체 등 산업용도로 쓰입니다. 또한 재련 과정이 복잡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히토류의 발견은 스웨덴의 위테르비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광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고 매우 희소해 보여 히토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차례로 발견되면서 현재 17개 원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전자기기의 자석 제조, 형광조명, 망원경의 고품질 유리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에 브라질, 인도에서 히토류를 꾸준히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자 국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1940년대 세계의 주요 과학자들이 참여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로 방사성 원소를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며 1990년대까지 히토류 시장을 주도합니다. 또한 1990년대 중국은 수많은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히토류를 생산하며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으로 히토류 1톤을 추출할 때마다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중국은 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외교수단으로 사용합니다. 2010년 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 노동자 인권, 폐기물 처리 등으로 정제 비용이 급증합니다. 중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해 미국의 광산은 폐쇄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히토류를 외교적 분쟁 카드로 사용하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공급 독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히토류 생산을 다시 가동합니다. 히토류의 중요성에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덴마크 정부의 거절로 무산되었습니다. 히토류는 21세기의 중요한 자원으로 반도체, 방산, 모터, 발전기 등 국가의 핵심 안보와 전략 자원입니다. 2024년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히토류 광물 수요가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토류는 필수 광물이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전쟁의 카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국가 간의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물질의 개발 등 앞으로 히토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